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의 킥오프 힘차게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구에서 경기에 이기고도 자국 팬들에게 비난 세례를 받는 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된 상황, 후반 추가 시간 92분에 터진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이겨놓고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포효하며 상의를 벗어던지는 세리머니를 한다? 아,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중국 축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스포츠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웃을 수도 없는 한편의 촌극입니다. 그들은 이미 탈락이 확정된 아무 의미 없는 바레인과의 최종전에서 1-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고는 뭘 했냐고요? 열광하고 환호하고 유니폼을 벗어 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팬들은 이런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월드컵 우승이라도 했어?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한심한 경기 하나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를 깊이 잠식하고 있는 그들의 끝없는 착각과 처참한 현실 인식 부족,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노와 조롱의 도화선이 된 바로 그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의 마지막 10차전 중국과 바레인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요? 1-0 중국의 승리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미 탈락의 아픔은 겪었지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안겼다?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요. 완벽한 착각이자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명예라고요? 대체 어디에 명예가 있습니까? 첫째, 이 경기는 바로 닷새전 인도네시아에 0-1로 충격패를 당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뒤였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순위 결정전이었죠. 둘째, 이 승리로 얻은 건 고작 C조 최하위를 간신히 면하게 된 5위 자리였습니다. 자신들보다 약체로 평가받던 바레인을 유비, 꼴찌로 끌어내리고 얻은 자리입니다. 이게 자랑할 만한 성과입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1롱 승리라는 것조차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다 후반 추가 시간 92분 상대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 단 한 골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곳은 중국의 심장부 충칭에 있는 그들의 홈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대표팀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볼 점유율 60%를 바레인에게 헌납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90분 내내 중국 선수들은 자기 진영에서 상대팀의 공이 어디로 가는지 그 그림자를 쫓아다니기에 급급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기력으로 얻은 승리가 과연 자랑스러운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저 속이 텅 빈 강정일 뿐이고 이미 온몸에 고름이 가득 차 골마 터지기 직전인 중국 축구라는 중병 환자에게 놓은 아주 짧은 순간만 효과가 있는 임시방편 진통제 주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중국 축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 만성 질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 킥오프에서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바로 전술적 실패입니다. 더 정확히는 감독의 전술적 아집이라고 해야겠죠?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 그는 4-3-1T, 이른바 다이아몬드 전술을 고집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중원의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앞서 보셨듯 홈에서조차 한 수 아래인 바레인을 상대로 중원을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선수들은 전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경기장 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러니 중국 팬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기사 댓글을 보면 늙은 거짓말쟁이 감독은 당장 나가라. 다이아몬드 전술만 고집하는 무능한 감독이다. 이런 격한 반응들이 수두룩합니다. 팬들의 눈이 가장 정확한 법이죠. 주도권을 잡지도 못하고 위협적인 공격 기회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전술, 그건 그냥 실패한 전술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인은 더 심각합니다. 전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선수들과 팀 전체에 만연한 정신력과 상황 판단 능력의 붕괴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페널티킥 골을 넣은 18살의 어린 선수 왕위동. 그는 자신의 A매치 데뷔골에 감격한 나머지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물론 어린 선수의 순수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된 팀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게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 그리고 이번 2026년까지 무려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TV로만 지켜봐야 하는 팀입니다.
심지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시아 티켓도 8.5장으로 늘어났죠. 문턱이 이렇게나 낮아졌는데도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터진 순위에도 거의 영향 없는 페널티킥 골 하나에 그렇게 열광한다? 이건 프로의식의 부재를 넘어 현실 감각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착각은 경기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언론으로까지 번집니다. 중국의 매체 소후닷컴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노르웨이는 우리 중국보다 더 오래 월드컵에 못 나갔다. 이게 위안이 되나? 네? 제가 지금 뭘 제대로 읽은 게 맞습니까? 아,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교한 노르웨이가 어떤 팀입니까? 현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 아스널의 심장인 마르틴 웨데고르를 보유한 팀입니다. 그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무대는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축구 괴물들이 즐비한 유럽 예선이라는 정글입니다. 그 지옥 같은 경쟁 속에서 잠시 주춤한 것과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다고 평가받는 아시아 예선에서조차 인도네시아 같은 팀에 무너지며 번번이 탈락하는 중국을 동일 선상에 놓는다? 이건 코미디를 넘어선 자기 위안이며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심지어 그 기사조차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예선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며 28년 만에 본선 진출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고요. 결국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비교는 명백한 현실 왜곡이자 자신들의 끝없는 퇴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하 하고 무릎을 치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 말입니다. 중국 축구의 진짜 문제는 기술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인식의 위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총체적 현실 인식의 붕괴가 이 모든 비극의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승리의 선수는 포효하고 언론은 비논리적인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처참한 실패인지 그 기준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시간, 그들을 끝까지 응원했던 자국 팬들은 무너지는 축구를 보며 절망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작 대표팀은 이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결과에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팀과 팬들 사이에 이 끔찍하고 아득한 괴리감. 이것이야말로 지금 중국 축구가 앓고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인식의 위기가 불러온 그 참담한 후폭풍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붕괴입니다. 그 붕괴의 단면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히 돌아선 팬심. 아니, 이젠 분노와 조롱으로 바뀐 팬심입니다. 바레인 이긴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줄 알겠네. 이런 조롱 섞인 댓글들이 수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바레인전 관련 기사 하나의 조회수가 무려 600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뜨거운 관심이 아닙니다. 이건 분노의 클릭입니다.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국 대표팀을 향해 비난과 냉소를 보내는 것, 스포츠에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둘째, 멈추지 않는 추락입니다. 바로 객관적인 순위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중국의 대표 언론 시나스포츠조차 한탄과 우려를 쏟아낸 소식입니다. 피파가 발표한 최신 기술 포인트 랭킹에서 중국 대표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태국 남자 축구 대표팀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일본, 한국, 호주, 이란이 아닙니다. 바로 동남아의 강호 태국입니다.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위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치욕의 이정표입니다. 그들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끝도 없이 퇴보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고통스러운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언론조차 지금이 중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시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2009년 하반기를 떠올립니다. 승부 조작과 폭력 근절 캠페인이 시작됐던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때는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암적인 존재인지는 알았습니다. 잡아야 할 범인이 명확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무능한 감독입니까? 정신력이 해이해진 선수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방치한 협회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시대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총체적인 난국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탈락한 팀이 의미 없는 페널티킥 골 하나에 월드컵 우승처럼 환호하는 모습. 48개국으로 본선 진출 문턱이 낮아졌음에도 그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차버린 처참한 실력. 자국 팬들에게 무능하다고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감독,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포장하기에 급급한 언론, 그리고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태국에게조차 뒤처지고 만 그 치욕적인 순위표까지.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의 하락을 넘어선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화려한 경기장을 짓고 비싼 몸값의 외국인 감독들을 수없이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승리를 향한 진정한 투혼, 쓰라린 패배를 겸허히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믿고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중국 축구는 지금 속빈 강정 같은 공허한 승리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을 바로 그들의 진정한 팬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팬들은 이길 자격이 있을 때 함께 환호할 줄 알고 졌을 땐 깨끗하게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자존심 있는 팀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아무 의미 없는 위로용 페널티킥 골 하나에 상의를 벗어던지는 그런 값싼 쇼맨십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발전은 경기 후 라커룸에서 흘리는 처절한 땀방울에서, 패배의 원인을 뼈아프게 복귀하는 비디오 분석에서, 그리고 이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용기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축구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정직함과 규율,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망을 비추는 거울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 축구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안타깝게도 심하게 일그러지고 뿌옇게 흐려져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웃지 못할 총극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축구의 끝없는 추락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모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날카롭고 더 깊이 있는 스포츠 킥오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